네, 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방통위,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그래서 뭐 탄핵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뭐 임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또 뭐 검사 출신 임명되는지, 뭐 언론 장악을 하는 기관인지, 뭐 이렇게 좀 헷갈리실 거예요. 많은 뉴스를 정치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진짜 방통위가 뭐 하는 데인지 정확히 아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그 얘기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 나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방통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네. 이정환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는 코너를 새로 마련했어요. 아, 네. 코너 제목은 미디어 앤드 솔루션. 네.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저는 미디어가 문제 해결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해결을 하겠다. 네. 아주 큰 포부라고 생각하고 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죠. 방송통신위원회,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방송통신이잖아요. 그래서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대비해서 방송과 통신의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범했다,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런 일 하는 곳인가요? 맞습니다. 한국의 방송과 통신이 왜 이 모양이냐, 이 모든 문제에 방통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이 인터넷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깔았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한때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고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글로벌한 인터넷 기업을 만들지 못했고요. 우리가 또 오징어 게임을 만드는 저력 있는 나라인데 방송 시장은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독립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게 결국 그 중심에 방통위가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옛날 방송위원회하고 정보통신부에서 통신부문을 떼서 만든 그런 조직인데, 이게 또 박근혜 정부 왔다 갔다 거치면서 지금 이제 지능은 따로 떼내고 규제, 이용자 보호만 남은 상태라서 굉장히 지금 이제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조직 자체도 좀 모호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 미국의 FCC 모델을 가져와서 만들었고, 한국에서는 이제 KCC라고 불리죠. 몇 가지 살펴보면 방송 채널을 허가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종편 채널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 결정을 하고요. 방송 주파수나 통신 주파수를 나눠주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5G나 LTE를 어디에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여기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접게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하죠. 이게 가장 이제 접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제어가나 재승을 받지 못하면 방송사가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잘 나가는 지상파들도 제어가 점수에 신경을 쓰게 되고, 실제로 과거에 ITV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점수가 낮아서 방송 사업을 아예 방송사를 중단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KBS, MBC, 뭐 SBS 이런 데도 계속 제어가를 받는 건가요? 그렇죠.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마다 제어가를 받아야 되고, 그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게, 저도 이제 이런 방송을 해보면 각 어떤 방송에서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저희 담당 PD가 나중에 그 방통심의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불려가서 이제 제재를 받고 왔어요. 점수가 낮아지면 일정 점수 미만 이제 마이너스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제어가를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제어가 못 받으면 문 닫는 건가요? 실제 문을 닫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도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이제 TV조선이 재승인 점수가 낮아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점수가 미달이냐 아니냐 논란이 됐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상혁 위원장이 물러나게 됐었죠. 여기 해당하는 채널은 KBS, MBC 같은 공중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채널도 다 지상파는 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제 종편은 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편도 이제 승인 사업이기 때문에. 종편이면 TV조선, 채널A, 맞습니다. JTBC 이런 곳들이죠. 그리고 이제 연합뉴스 TV와 ITN까지, 보도전문 채널까지. 그런데 이제 그런 채널들의 이 목줄을 쥐고 있는 거죠. 너네 뭐 이렇게 하면은 재승인 점수가 안 돼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일반 케이블 채널은 아니고 종편하고 지상파. 그렇지만 그 재승인 점수라는 게 또 이제 방송의 품위, 공정성 그런 기준들이라 갖다 대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같은 경우도 이제 점수를 확 깎았는데, 과연 그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이게 공영방송이 내보낼 만한 아이템이냐 아니냐를 방통위와 방통심의가 결정을 하고, 그걸 마이너스를 많이 줘가지고 너네 방송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협박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 판단을 그럼 방통위 위원들이 하는 건가요? 방통위가 최종 이제 징계 제재 주체인데, 방통위 산하에 또 민간기구라고 해서 방통심의가 있죠. 방통심의에서 이제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징계를 이제 방통위가 내리게 되는데, 두 개가 이제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근데 위원회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래도 거기서 뭔가 논의가 그렇습니다. 되게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은 정부 부처는 장관과 차관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5명의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3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관 1명,
차관이 4명이나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해서 이제 부위원장을 지명을 하고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여당이, 나머지 2명은 야당이 추천하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부와 여당이 3대, 야당이 2 구조가 되겠죠. 이게 3대, 지금 보겠지만 이제 방통위는 3대2 구조고, 또 방통심의는 3대2, 방통심의는 3대1 구조, 그다음에 이제 MBC와 KBS도 각각 이제 7대4, 3대2 그런 구조가 빨간색이 여당이고 파란색이 야당이에요. 맞습니다. 정부 여당. 정당 색깔 맞춰가지고 만드신 거. 그렇습니다. 네, 이정원 근데 대표님이 이제 준비해 주신 이 그림을 거. 보면 뭐냐면 저게 나름 이제 위원회 구조 서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잘 결정해 보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9명 중에 6명을 정부 여당이 갖게 되고 이왕이면 정부 여당이 좀 많이 주겠다라는 건데, 결국 저 그림을 보면 위너 테이크스 에돌인 거죠. 이게 그러네요. 저기 네. 과반만 가져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보통 그래서 방통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명 중에 3대2니까 어떤 걸 결정하려고 하면 이제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냥 표결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표결을 하면 결국 3대2로 해서 과반이 넘으니까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항의에서 퇴장하고 3명만 땅땅땅 눌러가지고 표결로 통과시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네. 야당 여당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야당이 국회에선 다수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여당이 더 많이 가져가게 맞습니다. 되나요? 이게 이제 관행적으로 원래는 이제 방통위가 방통심의도 추천하고 KBS 이사회, MBC 방문진 이사회를 추천하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이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행상 이를테면 방통심의 같은 경우는 정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그렇게 돼 있고, 물론 이제 방통위는 3대2로 정확하게 이제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긴 쪽이 다 가져가는 구조. 그래서 아무리 표결을 해도 그냥 정부 여당 마음대로 나머지 3명, 나머지 뭐 20%, 30%는 그냥 그 들러리를 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정부가 일단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네. 집권을 했으니까 여당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임기가 끝난 위원들을 계속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채워서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권한을 행사하려고 이런 유혹을 받게 당연히 되겠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장관들은 싹 갈아치우겠죠. 물론하겠죠. 당연히 물러나는 게 당연한데, 이 방통위는 또 애매한 게 이 독립적인 기구잖아요. 독립적인 기구. 독립적인 기구고 임기가 보장이 있습니다. 위원들을 대통령이 하고 뭐 여야가 추천하면은 거기서 위원장은 호선을 하나요? 아니면 대통령이 위원장은 임명을 보통 이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네. 다음 그림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재밌는 게 방통위는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 당선이 됐는 잠깐만요. 그림이 어떤 그림 방송이 구성 이렇게 바뀌는 네네네. 원그래프 네네, 원그래프 있는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임기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맨 처음 그림 보시면 5명 중에 3명이 이제 5명 중에 3명이 민주당 추천 인사입니다. 맨 처음이 왼쪽 네. 메뉴에 있는 거. 예. 네. 출범하자마자 그러네요. 저 상태로 3대 1년이 넘게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도 민주당이 추천한. 윤석열 정부는 저걸 당연히 갈아치고 싶을 텐데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당장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MBC, KBS 사장을 갈아치워야 되는데 방통위가 버티고 있으니까 저걸 갈아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방통위가 MBC, KBS 사장을 임명해요? 그렇습니다. 방통위에서 그러니까 KBS 이사들을 임명을 하고 방통위에서 또 MBC 대주주인 방문지 이사들 임명을 하기 때문에 방통위를 바꿔야지 공영방송 이사회를 바꾸고 공영방송 이사회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런데 임기가 보장돼 있으니까 저렇게 1년 이상 방통위를 손을 댈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정부와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답답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던 게 한상규 위원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죠. 네네네. 위원장 임기가 작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반 이상 남아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한상규 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했던 건 이제 뒤를 캐는 거죠. 이 사람 뭘 잘못했나? 이 그림 보시면 또 재밌는 게 과거 이제 역대 방통위원 그 임기를 본 건데요. 정부는 5년, 방통위는 3년씩이잖아요. 마침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1년 뒤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딱 해서 5년 하니까 딱 최수중 임기를 마치고 이명박 때 끝났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여러 번 갈아치웠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딱 끝났습니다. 모두가 끝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2번 위원장을 갈아치웠죠. 치웠는데 갈아치우고 보니
윤석열 정부 등장했을 때 임기가 1년 반 이상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이제 아. 보통은 저게 임기를 보장해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이고 미국은 또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방통위 FCC 임기는 5년이라서 오히려 임기가 더 기니까 정부에서 이 FCC를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고 어떨 때는 한 정권 안에서 전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독립적인 구조. 그리고 미국은 FCC가 방송사 사장 임명에 개입하지 않으니까요. 아. 굳이 이걸 정치적으로 흔들 이유가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아, 하긴 다 주로 이제 민영 방송이니까. 네. 그래서 수밖에 없네. 이렇게 이기면 모든 걸 다 집어삼키는 구조. 이 앞에 원그래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에 손을 못 댔었는데 한상규 위원장을 끌어내렸죠. 저 앞에 원그래프 좀 다시 보여주세요. 네. 한상규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이제 끌어내렸더니 오히려 또 이제 5명이 아니라 4명이 됐고 근데 파란색이 더 많아.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제 75%된 거죠.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하게 되면 또 애매했던 게 이제 한상규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인사니까 네. 민주당 임명을 또 임명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4대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임명을 그러네.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계속 버티고 하니까 또 이제 이제 임기가 돼서 퇴임을 하고 나니까 또 3명이 됐어. 2대 2가 됐다가 또 이제 3명 중에 2대 1 됐다가 그런데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도 최민희라는 굉장히 또 엄청난 전투력 강한 사람을 후보로 내셨던 전직 의원이죠. 네. 네네네. 전직 의원 애초에 이제 국회의원 출신들이 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았고 최민희 의원은 또 굉장히 강성이죠. 그래서 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면서 7개월 가까이 버티다가 최민희 의원은 이제 안 하겠다라고 사퇴를 해버린 거죠. 최근에 상황은 어땠냐? 임명을 그러니까 추천했는데 임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것도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대통령 보통 추천을 하면 국회에서 이제 우리는 누굴 추천한다 하면 뭐 불만 있더라도 임명을 했죠. 근데 와 이걸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준 거죠. 아니 근데 저게 지금 가다가 마지막 그래프 보니까 네. 한 명 남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위원회인데? 임명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제 이동관 위원장을 임명을 시켜놓고 보니 이제 국민의힘 나머지 이제 퇴임한 사람 임명하지 않고 국민의힘 추천 인사만 2명을 남겨놓고 둘이서 자 이제 여기 합시다 그리고 땅땅땅 두들기고 아, 표결하고 민주당 추천 인사는 임명을 안 하니까 안 하고 그렇게 보통은 두 5명을 분이서 채워서 위원회를 한 가는 거예요. 게 뭐 그동안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야 이걸 퇴임한 사람 임명하지 않고 우리 편만 임명해가지고 2명이 땅땅땅 두들기고 끝냈다. 게다가 이번에 이동관이 이제 사퇴하고 나니 이상인 부위원장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이걸 의결할 수 있느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둘이 의결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한 명은 이게 위원회인데 한 명밖에 없으니까 도대체 이걸 한 명이서 근데 이게 이제 법적인 논란이 있는 게 과반 이상이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 명 있을 때 과반이라는 게 성립을 하느냐.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앞으로 뭘 결정할 때 아니면 차기 위원장을 결정할 때 그 위원장을 임명하는 것도 과연 이 사람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완전히 지금 그 파행을 넘어서 방통위 완전 스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아까 제가 런치타임에서 네. 오늘 FRB에서 금리 앞으로 뭐 인하할 네. 가능성 높다 말씀드렸는데 제롬 파월이 나오잖아요. 네. 제롬 파월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FRB 네, 네. 의장이에요. 근데 네.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은 독립성을 상당히 인정을 하고 연속성을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독립적인 위원회에 대해서 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방통위라는 게 뭐 방송과 통신, 뭐 정책, 이용자 보호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지만 사실 나머지 업무들은 예를 들면 통신비 뭐 이렇게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다음에 뭐 이용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권리침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은 사실 정치적으로 크게 엇갈릴 이유가 별로 많지 않죠. 정파적인 뭐 갈등도 있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결국 KBS와 MBC를 어떻게 지배할 것이냐, 어떻게 정권에 좀 우호적인 방송을 내보게 만들 것인가. 방송을 잡아야 다음 정권 창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건 사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좀 우리에게 편한, 우리에게 좀 우리 편을 드는 방송을 만들 것인가 때문에 이 방통위를 어떻게 장악을 하느냐. 사실 우리 편을 심어놔야 이제 MBC나 KBS가 우리의 좀 마음에 맞는 방송이 된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걸 잡으려고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근데 최근에 KBS 사장 임명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저런 한두 명 있는 체제에서 임명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먼저 한상규 위원장을 내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관 위원장, 한상규 위원장을 내보냈고 한상규 위원장 업무 상태에서 아까 3명 체제에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2명, 민주당 1명, 2대1 체제에서 이제 한상규 위원장을 내보내고 사장을 임명을 시키는 것까지. KBS 사장을. 예, 임명을 시키는 것까지 이제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이동관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제 탄핵 표결 앞두고 그만두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지금 검사 출신 네. 김홍일 내정자. 이분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 심지어 특수부와 강력부 출신 그 검찰 출신인데요. 이분이 과연 이제 방송을 도대체 무엇을 아느냐, 이분이 통신원을 뭘 아느냐, 그리고 왜 도대체 이 방통위원장에 이렇게 법률가 출신들이 계속 오느냐. 물론 법률가들이 잘 알 수도 있겠지만 방통위라는 건 굉장히 높은 공적 책무, 그리고 엄정한 중립성, 그리고 신뢰, 그리고 정부에서 임명하더라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실력자다라는 게 돼야 이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을 수긍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렇게 형님이 오면 이 사람이 임명한 이 사람 체제에서 만든 MBC나 KBS 사장 그 이사회 체제가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건 단순히 방통위의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KBS, MBC 아무리 그분들이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저건 형님이 임명한 이사회에서 임명한 사장이 만든 방송이다라고 방송 전체를 지금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이 방송통신에 전문 지식 없는 분이 오는 거에 대해서 참 우려가 많은데 그 이전에 공영방송 사장을 막 이렇게 방통위에서 임명하고 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 묘사가 되는데 공영방송은 또 어떻게 보면 국영방송은 아니잖아요.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라는 건 일단 방통위는 정부기관이죠. 네네. 정부기관인데 또 공영방송은 독립적인 것 같고. 그렇죠. 공영방송 그러니까 이제 영리적 목적이 아닌 방송, 그다음에 주식회사가 아니라 개인의 이해에 복무하지 않은 방송이고, 국영방송과 다른 거는 정치적 이제 개입을 막는다라는 차원일 텐데, 그럴 거면 공영방송과 국영방송의 차이는 정권의 개입을 막는다고 한다면 방송사 사장 선임에 정치가 개입해서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고 MBC는 이사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리고 KBS 사장은 사실 지금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영방송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느냐라는 것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자료가 나가고 있네요. 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걸 했어요. 그 임명을 하지만 면직은 하지 않겠다. 임명권을 바꿨죠. 우리 임명만 하지만 면직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정윤주 사장을 또 강제로 면직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공영방송이지만 여전히 그 정치적 압력에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미디어 얘기 많이 했는데 솔루션이 있습니까? 미디어 앤 솔루션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솔루션. 결국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정치적 개입을 끊어야 된다. 방송을 놓아줘야 된다. 방송 사장을 우리가 임명한다. 정권을 잡으면 방통위를 갈아치우고 방송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그 구조를 끊지 않으면 방송은 계속 불행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사장을 누구하고 정권 편향이고 뭐 오용이고 그다음에 또 정권이 지날 때마다 강제로 끌어내리면서 국민들이 힘들게 하고 우리가 방송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있습니까? 믿을 만한 공영방송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첫째, 방송을 놓아줘야 되고, 둘째, 방통위에 정치인들이 가면 안 된다. 싸움꾼이나 전투력 강한 사람들 내세워가지고 박터지게 싸우고 우리 편에게 유리한 방송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된다. 공적 여야 다 해당되겠네요. 그건. 최민희도 안 되고 이진숙도 안 되는 거죠. 공적 사명과 책무를 이해하는 사람,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방통위에 보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지배구조를 바꿔야 되고 이참에 방통위 지배구조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보자. 방통위 밑에 방통심이 있고 또 공영방송 이사회가 있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 새로운 사명을 모색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보자. 지금처럼 이기는 쪽이 싹쓸이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고요. 공영방송의 역할과 사명, 그리고 플랫폼 규제, 인터넷 강국에 맞는 새로운 그런 공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거 여야를 떠나서 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방송이 없는가? 왜 인터넷 강국인데 이렇게 한국의 통신은 이렇게 엉망인가? 공론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만드는데 방통위가 앞장서야 된다. 여기에 여야가 좀 뜻을 모아서 이 비극을 끝내보자라는 그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되고 그리고 위원들이 정파적이지 않은 위원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그 장기적인 비전, 멋진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왜 여기서 못하고 있는가? 이건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요. 그거 제가 사실은 오늘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다음 주를 미뤄서 더 길게 얘기해야 되는 게 사실 KBS, MBC가 지금 유튜브하고 넷플릭스에 콘텐츠 대주는 그 을이에요, 을. 콘텐츠 사업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좀 지나면 이 방송이고 뭐고 그냥 유튜브가 다 뭐 우리의 모든 콘텐츠를 장악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유튜브로 보고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 미디어 산업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좀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좋습니다. 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통위 지금 이정환 대표님 말씀하신 모든 의제에 저는 동의를 하고요. 구조적으로 우리 양당제가 고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양쪽 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합의를 해서 공론장을 만들자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여러 당이 있으면, 다당제면은,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민주당 말고 정의당, 녹색당 뭐 이런 데도 의석이 있고 다 들어와서 합의를 하면은 사람도 1대1로 싸우면 이렇게 싸움이 안 끝나는데 중간에서 서너 명이 같이 있으면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타협이 되잖아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다당제로 바뀌고 다양화되든지 아니면은 그게 안 될 거면 위원회를 확실하게 독립시키고 또 공영방송도 확실하게 독립시키는 게 그런 게 솔루션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일단 오늘 긴 이야기인데 일단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방통위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는 잘 알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이제 미디어 산업 관점에서 넷플릭스 유튜브의 세상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 어떻게 가야 될지 그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하고요. 방송통신위원회 A부터 Z까지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네, 이정환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